안녕하세요. 곽인철 아이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15개월 아기가 매일 밤마다 어딘가 아픈 듯 최소 8번 정도는 울고 깨고 다시 잠들고 반복한다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얘기는 신생아라면 이해를 하겠다는 거죠. 신생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다면 도대체 이유가 뭐 어디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 크게 몇 가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좀 좋은데요. 우선은 아기가 질병이 있는가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확인을 하셔야지 돼요. 두 번째는 잠자는 공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데요. 잠자는 공간의 조명이라든가 방의 온도, 소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하시면 좋습니다. 두 가지 모두 해당이 안 된다면 습관의 문제는 아닌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아이가 잠을 자는데 외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지 습관이 들도록 한 그런 행동들이 있는지 살펴보면 좋은데요. 먹고 놀고 자고의 패턴에서 먹고와 놀고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먹을 때 누군가 반드시 앞에 사람이 있어야지 되고 놀고도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지 됩니다. 하지만 잠을 잘 때는 대상이 없는 것이 좋거든요. 특히 사람은 잠자는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대상이 있다 그러면 중간 대상, 즉 인형이나 이불 등 누구의 도움 없이도 아기 스스로 만지고 몰고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엄마를 만지고 자는 것은 좋은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부모가 대상을 제공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엄마를 만지면서 자는 것도 사실은 엄마가 대상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에 어느 날 아기가 엄마를 또 만지면서 자면 엄마가 막 화를 내기도 해요. 그것이 아이에겐 정말 놀라운 어떤 충격적인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더 좋고요. 공갈을 사용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뭐 잘 때 습관이 돼서 물 수 있겠지만 잠을 자다 말고 깬 경우라면 부모가 다시 공갈을 물려주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이때 부모가 공갈을 물려주어서 잠을 깨는 경우라고 그러면 대상이 함께 제공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기는 잠을 잘 때, 아니 사람은 잠을 잘 때 깊은 잠과 얕은 잠을 교대로 잡니다. 어른도 얕은 잠 단계에서는 몸을 뒤척이거나 잠꼬대를 하는 것처럼 아기들도 얕은 잠 단계에서는 몸을 움찔하거나 아니면 손발을 버둥대거나 큰 소리로 울기도 합니다. 뒤집기를 할 줄 알면 자다 말고 뒤집기도 하고요. 뒤집기 대집기를 할 줄 알면 자다 말고 뒤집고 대집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기어다닐 줄 알면 잠자다 말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앉고 서는 아이들은 자다 말고 앉아 있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아이가 얕은 잠 단계에서 하는 행동이라 그러면 가만히 두면서 위험하지 않은지 정도로 보고 다시 아이가 언제 잠이 드는지 이제 이런 거를 좀 지켜보면 좋은데 기다려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또 경험도 없으면 더욱더 어렵고 부모는 아이가 자다 말고 앉아있고 자다 말고 서있고 이러니까 깼나 이런 마음에 다시 재워주게 됩니다. 재워주게 됐던 어떤 행동들이 대상 제공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상 제공이 돼서 아이 스스로 잠을 자지 못하고 공갈에 있어야 자거나 엄마가 안아주어야 자거나 토닥여 주어야 자거나 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 제공 없이 스스로 자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잠을 스스로 잤던 아기들도 똑같이 얕은 잠에서 깨거든요. 그런데 잠을 스스로 잤던 아기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얕은 잠 단계에서 혼자 놀기도 하고 근처에 있는 인형을 만지고 다시 자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깨서 놀다가 다시 잠을 잔다라는 거죠.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얕은 잠 단계에서 다시 깊은 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아기가 통잠을 잔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차이가 과연 무엇일까요? 같은 15개월인데 누구는 7시에 자서 아침 7시까지 자는데 누구는 밤 10시에 자서 그것도 밤에 8번이나 깨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잠을 잘 때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잘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주는 기회를 제공받았느냐, 그런 기회가 없어서 경험이 없느냐, 이걸로 나뉘게 됩니다. 이 기회를 제공할 때 엄마도 아기들의 그 수면의 패턴이라든가 아기들이 깊은 잠, 얕은 잠 단계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등을 미리 알면 좋은데 이것을 잘 알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아기가 자다 깨서 하는 행동들에서 엄마가 깜짝 놀라서 재워주게 되기도 하고 도와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 아기는 경험이 없어서 15개월인데도 불구하고 8번이나 깨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기가 자다 말고 깨서 울면 신생아라고 하더라도 진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구분해야지 된다. 제가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하게 되는데 아기의 욕구가 무엇인지 구분해서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명심하셔야지 됩니다.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지 될 때는 아기가 깨어 있는데 울 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때도 즉각적인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 안아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상황을 아주 즉각적으로 눈으로 파악하고 관찰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목소리로 먼저 반응하고 눈으로 그 아이의 상황을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아이를 안아주어야지 될지 아니면 그냥 목소리만 들려주어도 아기와 소통이 되는지, 이런 것이 부모가 하는 반응입니다. 젖을 먹지 않아도 되는 시간에 그리고 시기에 아기가 깨서 온다면 그때는 아이가 스스로 다시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셔야지 됩니다. 최소 15분에서 30분 정도 기회 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15개월 된 아기가 매일 밤마다 어딘가 아픈 듯 울고 깨고 다시 잠들고 하면서 하루 8번 정도를 반복한다면, 질병적 이유도 아니고 환경적 이유가 없다면 부모는 아기 스스로 다시 잠이 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면 좋습니다. 경험이 없는 아기는 밤에 잠에서 깨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 주기를 하시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지 그 아이의 욕구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아이와 바운더리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양육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그 과정이 먹고 놀고 자고의 그 한 사이클에서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아기와 고군분투하시는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